에테르의 작용 중에 첫 번째 안티스파즈모딕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말로 진경작용이라고 하죠. 네, 경련을 예방하거나 완화시켜 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작용이 안티스파즈모딕이에요. 그리고 에테르 성분이 하는 이 진경작용은요, 주로 어떤 부분의 진경작용이냐? 장과 비뇨 생식기 평활근의 경련 을 방지해 주는 그 안티스파즈모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근육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던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 장이에요. 네. 장이 이게 관처럼 생겨 가지고 걔가 이제 이 내강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소화가 되어서 쭉 통과해 나가면서 항문으로까지 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을 하나의 파이프라고 상상을 해 보신다면 그 파이프를 가로 단면으로 딱 잘랐을 때 이 장의 단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져 있는 건데 그중에 절반만 지금 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중에서요. 에테르 성분이 작용하는 곳은요. 바로 이 근육층이에요. 근육층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네. 두껍게 근육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장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장 운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잘게 부수어지기도 하고, 다음 순서로 계속해서 이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장의 연동 운동이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요.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는 근육이 이완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수축하고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근육이 그렇게 수축한 상태로 이완하지 않고 힘을 꽉 주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뭐가 뒤틀리듯이 아프다는 느낌? 뭐가 이렇게 꼬이면서 아프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장이 이렇게 막 뒤틀리듯이 아픈 느낌? 아니면 위에 경련이 생긴 위경련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이 장의 근육에서 경련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통증이거든요. 그거를 예방하고 완화해 주는 게 에테르 성분이 가지는 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비뇨생식기 중에서도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 자궁의 근육의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를 예로 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자궁 중에서요. 어, 이 여기 이 부분들 있죠.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 부분들이 다 근육이에요. 자궁도 하나의 커다란 근육 조직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힘, 그리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힘으로 임신이 유지가 되고 출산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궁에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근육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네, 임신과 출산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요, 이 근육이요, 또 여성들에게는요, 주기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네. 생리통이 바로 이 자궁에 있는 이 근육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에, 이 에테르 성분이 이완 작용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그 근육의 수축을 예방을 해서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예방을 해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이 자궁에 있는 근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련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활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이 근육에 이 에테르 성분이 작용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평활근에 대한 설명은요. 지금 여기 옆에 보이시나요? 네.
이 마음씨 온라인 클래스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 이 카테고리 있죠. 이 카테고리에서 근육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고요. 거기에서 일부 이 설명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근육이에요. 이 빨간색이 그 세포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포 핵이 있는 것마다 근육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세포 한 단위 한 단위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육 세포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뭉쳐서 평활근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활근은 다른 근육하고 다른 점, 특이한 점, 평활근만의 특징이요. 바로 이 자율신경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오토노믹 뉴런이요. 네. 사실 이 평활근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근육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면 평활근이 있는 곳은요. 근육의 종류 중에서 이제 평활근으로 구성된 우리 몸의 기관은 내부 장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심장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위나 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평활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심장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심장이 안 뛰면 큰일 나죠. 잠자는 동안에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과 상관없이 심장은, 그리고 우리 내부의 장기들은요,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잔다고 해서 죽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네, 자는 중에도 무사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사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작용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마운 자율신경계의 작용이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게 될 때는요. 또 그것에 따른 작용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신경계이기도 하거든요. 이 자율신경계가 바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에서 많이 언급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요, 뭔가 이게 각성 상태, 긴장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요.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상태가 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균형 잡힌 상태로 서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네, 바로 그 작용을 하는 게 이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이게 계속해서 과도한 그런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은 저기 어디 구석에 가서 힘도 못 쓰고 있고 교감신경만 막 활개치면서 다니는 상태가 되면서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이 영향을 그대로 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내부 장기가 받게 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성 증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 평활근은 중추신경의 지배도 받지만 자율신경의 지배도 받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 다른 근육 조직하고는 구분이 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이 근육 평활근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게요. 안티스파즈모드 항경련 작용을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련이 유발된다는 건요. 근육이 이완될 새도 없이 계속해서 수축한데 또 수축하고 수축하고 수축만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활근 세포가 수축을 하는 기전이 어떠한가 이거를 살펴보면요. 여기 이 수축하는 기전 중에서 어디에 이 에테르 성분이 영향을 미쳐서 이 수축작용을 멈추게 좀 덜하게 해주는 걸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요. 이 커다란 네모방이라고, 네모칸에서 이 안에 방처럼 보이죠? 이게 평활근 세포 하나예요. 네, 평활근 세포 하나고 바로 이 부분이요. 칼슘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어떤 전기 신호가 왔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런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다음 신경세포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어서 근육을 평활근을 수축해야 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칼슘이 이 평활근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칼슘은요, 사실 우리 몸의 평활근 세포 안에도 칼슘이 일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칼슘을 저장하고 있는 곳을 근소포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깥에 있는 칼슘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이 우리 몸의 평활근 세포 안에 있는 이 칼슘 저장고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거기에 있는 칼슘들 좀 나와봐 하면은 이 칼슘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 세포질 공간 안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칼슘이 이 세포질에 있는 칼모듈린이라는 성분이랑 결합을 해요. 합체를 하는 거예요. 합체를 하면은 얘네들이 합체된 상태로 무슨 일을 하느냐, 미오신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여기 보시면 미오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는 액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액틴이랑 미오신은 근육을 현미경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확대해서 보면은 보이는 구조물인데요. 이 미오신과 액틴이 평소에 근육이 이완돼 있을 때는요. 근육이 편안하게 축 늘어져 있을 때는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 미오신이 활성화되어 수축하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은요. 얘네들 이 미오신 이쪽 골프채 같이 생긴 이 머리 부분,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대가리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이 콩나물 머리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마치 집게처럼 작용을 해서요. 얘가 이 액틴을 집게로 찝듯이 쫙 찝어요. 그래서 쭉 잡아 당기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 미오신이 활성화되면은 얘가 여기에 이 인이 결합을 하면서 이 미오신 머리에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집게를 작동하는 전원이 스위치가 켜지면은 이 미오신 머리가 집게처럼 액틴을 꽉 물어서 액틴을 안쪽으로 쭉 잡아당겨요. 그렇게 되면서 평활근이 수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네, 지금 여기 액틴, 미오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액틴, 미오신, 앞에 다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미오신 머리가 액틴을 쫙 잡아당긴다고 했죠. 여기에는 이 그림은 너무 단순하게 표현돼서 지금 미오신 머리가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거 근육이 이완된 상태, 근육이 수축된 상태예요. 두 개의 다른 점. 이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점이 확연하게 눈에 띄죠. 미오신은 그대로 있는데요. 액틴이 안쪽으로 쫙 슬라이딩해서 들어간 모습이죠. 이게 이렇게 액틴이 쫙 슬라이딩돼서 들어가면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포개지는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액틴을 쫙 끌어오는 게 이 그림에는 생략돼 있지만 앞에 그림에 있었던 거. 미오신 머리가 집게처럼 이 액틴을 쫙 잡아당겨 가지고 이렇게 수축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축시키는데 제일 먼저 이 세포 안에서 어떤 작용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근육세포 안으로, 평활근 세포 안으로 칼슘이 먼저 들어오면서부터 이 작업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에테르 성분이요, 바로 이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근육세포 안으로 칼슘이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칼슘이 안 들어오면은 이 미오신의 머리가 인과 결합해서 전원이 켜질 일도 없고, 그러면은 얘가 액틴을 쫙 잡아당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근육은 계속 이 이완된 상태로 있겠죠. 그렇게 근육의 수축을 막아서 경련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경련이 좀 덜 일어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아네솔 그리고 메칠카비콜 성분입니다.
생리통의 발생 기전도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생리통 발생 기전에서는 그 자궁의 근육과 혈관의 특수한 구조가 좀 한몫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 드린 그 근육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궁 근육도 평활근에 속하는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가 근육일까요? 네, 여기 마이오라는 이름이 붙은 층이 어디 어느 우리 몸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요. 마이오라는 이름이 붙으면 여기 근육을 말하는 곳이구나. 여기 근육이구나. 그렇게 알아채시면 되거든요. 이 살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이게 누런색이긴 한데 노란색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궁 내막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은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작은 근육과 자궁 내막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혈관 구조가 하나 있죠. 찾으셨나요? 여기 스파이럴 아테리라고 되어 있는 거 스파이럴 나선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지나서요. 자궁 내막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코일 감듯이 나선형으로 되어진 구조를 볼 수 있어요. 혈관 구조를요. 그래서 요쪽에서 근육이 수축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요. 안 그래도 여기 좀 이렇게 혈액이 통과하는데 혈액순환이 되는데 다른 부분보다 좀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 이 혈액이 지나가는 이 혈관이요. 혈관이 조금이라도 좁아지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육이 수축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은 이 자궁 내막 쪽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경련성 통증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나선형 동맥혈관의 경련으로 근육에 허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혈이라는 말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세포가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심하면은 산소가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허혈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특이한 혈관 구조 때문에 이 근육의 허혈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궁 근육의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리통이 발생했을 때 이 자궁 평활근의 수축이 증가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자궁 평활근이 이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성분이 있다면 생리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자궁 평활근이 수축하는 게 더 증가해서 더 많이 더 오랜 기간 수축을 해서 통증이 발생할 때 이 수축 작용을 막아줌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해 줌으로써 이 생리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 대표적인 게 펜넬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펜넬 같은 경우 에테르 성분이 함유된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었죠. 어떤 성분이었죠? 아네솔이요. 네. 그 아네솔 성분이 이 자궁 평활근의 수축을 막아주는 거예요. 앞에서 본 그 기전 그대로예요.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은 그 평활근 근육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와야 되는데 칼슘이 못 들어오게 이 아네솔 성분이 딱 막아줘가지고 이 작은 근육이 무리하게 수축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축이 너무 심하게 되지 않게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리통을 완화시켜 주는 거. 이 작용도 안티스파즈모딕, 진경 작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아날제직도 어떻게 보면 이 안티스파즈모딕 작용을 통해서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에테르에서 말하는 그 아날제직, 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안티스파즈모작 진경작용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 말고 또 하나는 항염 작용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염 작용은요. 이 에테르 성분이 페놀에서 그 화학 구조식이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놀 성분이 가지는 그 아날제직의 기전에 보면 메커니즘에 보면은 염증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것과 동일한 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작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